자, 교재 페이지 78페이지 저희는 이제 선택기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에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이 선택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고급 과제, 고급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냐가 좀 나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어떻게 작업했었죠? 그냥 UI가 찍히면 찍히는 대로 갔었어요. 그냥 1번 UI 찍었네 그러면 그 UI가 찍혀서 넘어간 거고요. 2번 UI 찍었네 하면 찍혀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만약에 홈 버튼 눌러볼까요? 홈 버튼. 자, 홈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리포트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볼까요? 리포트에 다운로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먼슬리 리포트.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다운로드 받는다고 칠게요. 그 리포트가 매월 나오는 리포트예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작업할 거냐면은 특정한 텍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인 걸 찾고요.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클릭이 몇 개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1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1월 클릭했다가 2월 클릭했다가 3월 클릭했다가 그죠? 이거를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속성 값을 바꿔서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알아서 얘가 선택하게끔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기란 앱이나 UI 요소를 식별하고 조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특정 UI의 속성을 키랑 값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우리는 HTML로 만든 앱에 접근했습니다. 그 앱은 크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키랑 값인 거예요. 그 앱의 이름은 그죠? 앱의 이름은 ACME 시스템1의 로그인이에요. 자, 다시 현재 여기서 작업하겠다 볼게요. 앱은 크롬 앱이고요. 타이틀은 탭 이름이에요. 그죠? 이제 좀 이해가 좀 매칭이 되시나요? 우리가 어디 접근하고 있는지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웹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컨트롤하는 거는 이메일 인풋인 거예요. 그죠? 키랑 값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저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크롬 앱인데 크롬 앱에서도 로그인 할 수 있는 앱인데 거기에 우리는 이메일의 인풋이에요. 어딜 말하고 있죠? 이거예요. 그냥 이 창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까 전에는 저희 사이트 로그인해서 UI를 찍었는데 이 UI 내면에는 이런 식의 값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셀렉터 선택기라는 것을 보려면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엄격한 선택기 스트릭트 셀렉터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퍼지 선택기 퍼지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엄격한 선택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에서 나는 이 화면을 찍을 거야 라고 했으면은 이 화면의 모든 이 알파벳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안 돼요. 무조건 100% 일치하는 경우에만 찍는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뭔가 이 퍼지는 아래 뭔가 많죠. 왜 많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나는 이 UI에 접근할 건데 비슷한 UI의 패턴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얘는 이걸 썼는데 얘는 이걸 썼고 얘는 이걸 썼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정도만 일치하면은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자, 뭔가 어렵죠? 한번 직접 눈으로 볼까요? 자, UiPath 스튜디오 보신 다음에 자, 스튜디오 보시고 현재 저는 로그인 창으로 가볼게요. 로그인 창. 저희 다 같이 로그아웃 하시고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에서 타입 인투 있죠? 저희 UI 수정할 때 어떻게 했었죠? 옵션 들어가서 타겟 편집 갔었습니다. 타겟 편집 가볼까요? 타겟 편집 타입 인투의 이메일 쪽이에요. 이메일 타겟 편집 가시면 현재 이 화면 나오죠? 제가 선택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엄격한 선택기, 두 번째는 퍼지 선택기. 보이시나요? 자,
엄격한 선택기는 이 알파벳이 무조건 100%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지만 이렇게 초록색이 뜹니다. 초록색이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유효성 검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유효성이 일치한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초록색은. 자, 초록색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대비되는 색깔은 뭐죠? 빨간색. 이 초록창이 빨간색이 나타나면은 유효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빨간색 띄워볼까요? 저희 스트릭트 셀렉터 쪽에서 저희 이거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퍼지는 이제 체크아웃 해주시고요. 체크 해제해 주시고 100% 일치하는 알파벳을 뭐 띄어쓰기 하나 해볼까요? 띄어쓰기 하나 하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빨간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0% 일치하고 무조건 띄어쓰기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얘를 못 찾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언제 쓸까요? 이런 방식은 개발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무조건 UI가 100% 일치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 중에 좀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 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쯤에 만들어진 항목들은 사실 프로그램이 코드가 막 좀 난잡해요. 난잡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예 100% 일치하게끔 찍어줘야 됩니다. 아예 확실하게. 그럴 때 저희가 보통 얘를 쓰고요. 자, 다시 저는 이거 스페이스바 지울게요. 이 안에 스페이스바를 지우고 다시 유효성 검사 체크하면은 잘 체크가 되죠. 자, 그럼 혹시 저는 지금 이메일일 때는 얘가 잡혔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메일 대신에 패스워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바뀔까요? 해보면 되겠죠? 자, 이메일 텍스트 대신에 소문자 패스워드 해볼까요? 바뀌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아까 전에 1월부터 12월을 저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성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변수에 담아서 변수를 여기다가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다시 이메일로 바꿔볼게요. 엄격한 선택기는 무조건 100% 일치할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퍼지로 가보는 거예요. 퍼지 가고 엄격한은 꺼보겠습니다. 퍼지로 보면은 엄격한하고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얘는 어떤 게 있죠? 셀렉터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패턴 값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 패턴에 100% 일치하는 것만 우리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부만 일치해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잡혀져 있는 항목들 있죠? 셀렉터를 훼손시켜 보세요. 셀렉터를 훼손시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셀렉터를 일부 훼손시켜도 패턴 값으로 맞추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엄격한과 퍼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까지 한 2020년도, 2022년도까지도 UiPath 스튜디오 자체는 엄격한만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작업만 하기에는 우리가 사용자들이 개발하기 많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 퍼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을, 자, 그럼 이건 언제 쓰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어느 순간 고도화가 됐습니다. 고도화가 되면은 이 UI가 조금 바뀌긴 하겠죠? UI가 바뀌더라도 일부 패턴 값만 일치하면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엄격함보다는 유지보수가 조금은 편하다라는 개념 이해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 개념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쪽에 또 뭐가 있냐면은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비전. 자, 컴퓨터 비전은 뭐냐면은 이 화면 자체에다가 OCR을 겁니다. 저희 스튜디오 자체가 화면 전체에다가 OCR을 쫙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텍스트. 그냥 이 텍스트가 어떤 거구나 인지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잡을 수 없는 UI도 컴퓨터 비전으로는 잡을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자, 취소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는 셀렉터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교재 보면서 쭉 넘어갈게요. 자, 78페이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엄격한과 퍼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기를 확인하는 방식.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액티비티 자체에서 엘리먼트 편집, UI 편집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봤었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우리 스튜디오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조금 복잡한 방법이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많이 복잡하셔가지고 화면만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타입 인투에서 어떻게 갔었죠? 옵션 메뉴에서 편집 갔었어요. 이번에는 속성에서 스크롤을 그냥 쭉 내리세요.
쭉 내리시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겟을 확장시켜 주시면은 안에 또 뭔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두 개예요. 딱 두 개. 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첫 번째, 해당 UI가 어떠한 방식으로 타겟팅 되었는지. 타겟팅 부분 열어보시면은 엄격한 퍼지 컴퓨터 비전 열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나는 엄격한 선택키 쪽을 보고 싶다. 얘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방식을. 기본적으로는 UiPath 스튜디오가 좀 추천 방식으로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타겟팅 방식 쪽을 보시면 됩니다. 보신 다음에 그럼 이제 엄격한 선택키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 세 번째 위에 클릭, 응답형, 엄격한 선택키. 여기에 코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죠? 아이디, 이메일, 태그, 인풋. 그런데 타이틀이 깜빡깜빡거려요. 이거는 저희 아직까지는 패키지 호환성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패키지를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이건 해결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수정 못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UI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UI 익스플로러를 얘를 열었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UI가 잡고 있는 전체 속성값 편집기예요. 그냥 이건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거 찾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다시 보여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는 패키지 호환성이 아직까지는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지고 저희는 마지막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 어떤 작업할 거냐? 두 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저희 이 사이트 항상 열 때 제가 계속해서 로그아웃 하세요 했었죠? 이 로그아웃 하는 거 자동화 시켜 볼 거예요. 두 번째, 저희 날짜 선택하는 거, 어제 날짜, 항상 오늘이 며칠이던 간에 어제 날짜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두 가지 할 테니까 저희 쉬는 시간 가졌다가 4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조금 이론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실습을 하다가. 그래도 이론 부분 빠르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저희 머리 좀 식혔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 진행할 내용은 이제 사이트를 자동으로 로그아웃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으면은 약 1시간 정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볼게요.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창을 닫으면은 사이트를 다시 열었을 때 그 로그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저희가 다시 이런 로그인 작업을 할 때는 이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처음부터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이 진행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과정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그냥 냅다 이 클릭으로 얘를 잡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될 때는 이 로그아웃 버튼을 못 찾아서 오류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작업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화면에다가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UI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UI가 있으면은 누른다. 이 구조를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iPath 스튜디오 가신 다음에 이 작업이 그럼 어디 들어가면 되죠? 사이트 로그인 단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트 로그인 단계. 자, 사이트 로그인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UI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이 창을 먼저 연 다음에 창이 만약에 로그인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해볼까요? 수동으로.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이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UiPath 스튜디오 오신 다음에 화면에 UI를 찾겠습니다. 액티비티 이름 체크 스테이트입니다. 체크 스테이트. 이 항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체크 앱 스테이트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시고요. 체크 앱 스테이트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하셔서 이메일 적기 전에 우리가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겠죠? 그죠?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자, 체크 앱 스테이트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화면상에 내가 찍은 UI가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사라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나타났던 이게 뭐냐면은 현재 화면에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질 액티비티의 의미는 뭘까요? 현재 있는 액티비티가
없어졌을 때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가지 작업 언제 쓰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타날 액티비티는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이동할 거예요. 그죠? 사이트 간에 제가 뭐 워크 아이템즈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 홈 버튼 눌러서 나가거나 할 때 기존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있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특정 UI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나타날 엘리먼트예요. 자, 그럼 사라질 액티비티는 뭐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일 때는 자, 우리가 뭔가 ERP 상에서 조회 조건을 주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양이 많은 경우 보통 어떤 팝업이 뜨죠? 막 빙글빙글빙글 도는 팝업이 뜨죠? 그 팝업이 사라질 때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좀 느낌이 가시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회했을 때 그런 팝업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뜰 수도 있으면 우리가 그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는데 만약에 조회 중입니다. 혹은 조회 중 혹은 빙글빙글 도는 UI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UI를 잡고 사라질 엘리먼트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UI가 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되겠구나 라고 유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저희는 다시 나타날 엘리먼트 쓸 거예요. 나타날 엘리먼트 잡아주시고 그 옆에 초가 있습니다. 이 초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언제까지 찾을 거냐 예요. 무한정 찾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 제한을 두는 거예요. 기본 시간으로는 5초입니다. 5초는 어떻게 보냐면은 화살 마우스 커서를 초라고 하는 곳에 위에다 둬보세요. 그러면은 비어 있지만 기본값은 5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60으로 적었어요. 그러면 1분 동안 찾겠다는 거죠. 1분. 자, 그러면은 1분 동안 찾는 동안 내가 찾는 UI가 나타났어요. 그럼 1분을 기다릴까요? 아니죠. 1분 내에 이 UI가 있으면은 바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시간 제한을 두는 이유는 못 찾았을 때를 대비해서 거는 겁니다. 이 느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나타날 엘리먼트 뭘 찾을 거죠? 로그 아웃을 찾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로그아웃? 로그인 한 상태니까 로그아웃 잡아야겠죠? 로그아웃 클릭 되셨나요? 잡으셨으면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 화면 뭐 개체 전 추가가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취소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지금 개체 장소를 쓸 게 아니니까 뭐 여기 정말 많은 게 써져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아마 그래도 이게 계속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건 저희 끝날 때 제가 어떻게 쓰는 건지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셔서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마지막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액티비티 저희 이거 화면 나오면은 뭐 하죠?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클릭. 타깃이 나타났으면은 걔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클릭. 이거 보이시죠, 다들? 그죠? 눌러서 로그아웃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재사용 눌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쉬워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나면 되는데, 그죠? 끝이 나면 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안정성을 챙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할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셀렉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옵션 메뉴 눌러주신 다음에 누르셨나요? 여기에 타겟 편집 가는 거예요. 타겟 편집 클릭, 설명자 편집 클릭 하시면은 창이 하나 나왔죠. 자, 현재 창에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 자, 지금 화면에서는 저희가 이 로그아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창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잡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창. 현재 여기 이제 엄격한 선택이 뜬 거는 뭐냐면은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한번 화면만 볼게요, 여러분들. 현재 이 로그아웃 버튼은 여기 대시보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아이템에도 있고요. 얘는 리포트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우리는 대시보드에서 찍었었죠? 대시보드에서 얘를 찍었어요. 현재 창에서 이 UI가 동작할까요? 동작을 아마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걸 찍은 위치는 여기서만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값들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아까 전에 지금 똑같은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옵션 메뉴, 타겟 편집 가셔서 보면은 그럼 얘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창 선택기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창 선택기. 열어보시면 뭐가 있죠?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달라지면은 선택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달라지면은.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바꿔가지고 유효성 검사하시면은 볼 텐데 이게 아마 되는 이유가 끄고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긴 하는데 이게 아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격한 선택기가 되어져 있고 이 창 중에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우리 좌측 상단의 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면은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할 때는 저희가 보통은 이 대시보드 혹은 이 탭 이름을 저희가 어떤 탭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이트든 상관없이 다 접근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대시보드에서는 잘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워크 아이템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름이 달라졌죠. 여기선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 사이트 어떤 사이트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이 로그아웃 버튼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개념을 배울 거냐면은 아마 엑셀 작업이나 이제 그런 다른 작업 하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이 와일드 카드라는 개념을 한번 써볼 거예요. 와일드 카드. 자, 이 와일드 카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문자열의 패턴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씁니다. 첫 번째는 별표예요. 이 별표는 뭐냐면은 0개 이상의 문자를 대체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예시가 있죠.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텍스트 파일을 찾을 때 어떠한 텍스트 파일이든 상관없이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이 확장자만 찾으면 될 때예요. 그래서 뭐 로그 원 텍스트라든지 노트 텍스트 파일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텍스트 파일을 찾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별표를 넣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걸 쓰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라는 게 있어요. 이 물음표는 뭐냐면은 한 개 문자만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한 개. 그래서 이때는 뭐 파일 1, 파일 2, 파일 A 이런 식으로 문자 한 개만 우리가 대체할 때 쓴다 라는 것만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저희는 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어떤 사이트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잡을 거니까 현재 화면에서 타겟 편집 가신 다음에 창 선택기에서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별표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별표로 창 선택기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얘가 워크 아이템뿐만 아니라 현재 사이트에 있는 모든 화면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잡히긴 하는데 이걸 한번 제가 조금 더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좋아요. 자, 지금 저는 어디 접근했었냐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창 선택기에서 잡았던 것을 한번 이 스튜디오 내에서 그냥 열어본 거예요. 그 창 선택기의 위치는 아까 전에 속성에서 엄격한 선택기 해봤었죠. 엄격한 선택기, 그 UI에 대한 것만 볼 때는 엄격한 선택기를 보시면 되는데 내가 그 UI가 접근하고 있는 좀 더 큰 창을 볼 때는 윈도우 셀렉터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셀렉터를 열어보시면은 와일드카드 처리가 되어져 있죠. 만약에 얘가 다른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빨간색이 뜬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전에 어떤 화면이었었죠? 워크 아이템즈였었죠. 이 워크 아이템즈가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면은 그죠? 이게 대시보드면은 접근을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방금 전에 있는 화면에서는 이 UI 액티비티만을 잡는 거다 보니까 화면이 달라져도 로그아웃이 있으니까 초록창이 뜬 건데 지금 아예 창만 떼놓고 봐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름이 달라지면은 타이틀이 달라지면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어떤 창이 있던지 간에 이 UI를 잡을 수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이 패턴들을 모두 다 별표로 맞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는 이 화면마다 로그아웃 버튼을 다 찍어야 되실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압축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유효성 검사 체크하시면은 우리가 화면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강조 표시가 뭐냐면은 내가 접근하고 있는 창, 내가 접근하고 있는 UI를 빨간색 테두리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저는 지금 어떤 작업했냐면은 체크 스테이트 로그아웃 쪽에 윈도우 셀렉터를 봤어요. 자, 어떤 창에 있던지 간에 저는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찾았어요. 그러면은 클릭을 해야겠죠? 제가 어떤 작업할 건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이트인지 간에 우리가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해야 되죠? 어떻게 했어야 됐죠? 윈도우 셀렉터 열어주시고 똑같이 대시보드로 되어져 있는 곳을 저희는 와일드카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유효성 검사 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디 있던지 간에 로그아웃 버튼을 보고 그 로그아웃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작업이 일어나죠? 이메일을 적을 거죠.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는 방금 이러한 작업 와일드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UI의 셀렉터 선택기를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럼 이 로그아웃 버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60초를 그냥 냅다 기다릴 거예요. 1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비워주겠습니다. 비우면은 기본값 5초인 거예요. 5초. 자,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없으면은 바로 시작이 돼야 되니까 타겟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비우고 있으면 되죠. 비워주면 되죠. 근데 비웠는데도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 칸을 없앨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브랜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볼까요? 없어져요. 총 3가지 모드가 지원됩니다. 첫 번째, 타겟이 나타난만 띄울 거냐, 타겟이 나타나지 않은만 띄울 거냐, 아니면은 UI만 확인할 거냐 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저 어차피 이거 넣었으니까 아예 줄여도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액티비티를 넣었으면은 그 넣은 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씹혀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실습이 끝이 났고요.